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은 협상이 불발되고 나서 첫 거래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저는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게, 자, 이제는 전쟁에 대한 이 노이즈가 시장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자,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래도 2.6%면 나름 선방했다. 그래도 라운드 피규어는 20만 원을 좀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주분들, 자, 하이닉스는 올랐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맞아요.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이 최근에 좋았어요.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 뭐예요? 그쵸? 아직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가 일단 잠정치를 발표했지만 어때요? 어마어마한 예상치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더 높게 나오나? 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미장이 개장은 됐어요. 지금 오늘 트럼프가 일단은 호르무즈를 이제 봉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 이것도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과연 이 중국을 끌어들인다는 게 어떤 전략인지 이것도 좀 가볍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결국 저는, 자,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이라도 사세요. 그럼 개인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준점을,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만 원,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자, 이 근처에서만 사도 우리가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자,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미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근거는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기존의 값은 엔비디아였어요. 근데 지금 값이 누구예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자, 이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빌빌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들도 엔비디아에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줄 서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줄 서 있잖아요. 자, HBM, DRAM, SSD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서 지금 줄 서 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매출은 우상향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완벽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공적인 채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이왕이면 영상 시작 전에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한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로 도움되셨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뒤에서라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창 열어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 역사적 신고가. 자, 조만간입니다. 아무리 늦어도요, 저는 4월 말쯤에는 분명히 역사적 신고가 갱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은 이 전쟁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얘예요, 얘. 다 아시죠? 근데 일단은 오늘 밤부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이란의 원유를 가장 많이 공급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자, 이란의 원유가 나가는, 수출되는 거를 이제 막아버리겠다. 자, 그래서 중국, 야, 니네 이란을 좀 설득해서, 자, 우리 좀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줘. 라는 노림수인 건데, 자, 과연 이게 이제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죠. 무슨 시간이죠? 자, 요거예요. 자, 트럼프가 최초 기자회견 이제 대국민 담화했을 때, 자, 요걸 언급했죠. 향후 2, 3주의 시한. 자, 이제 타이틀은 이거였죠. 자, 2, 3주간 이란을 타격하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타격하겠다라는 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했어요. 왜 2, 3주 간이냐? 자,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2, 3주 안에 끝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 이유는 이거였죠. 자, 미국이 대통령 독자적으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딱 60일이에요. 자, 이 말은 2월 28일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4월 말은 일단은 이 데드라인이 넘어가게 된다. 근데 이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혼자서 진행 못하죠.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회? 자, 미국의 의회에 상원 의원, 그 다음에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자, 전쟁 전에는요, 미국의 공화당이 더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바뀌었죠. 미국의 민주당이 더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자, 이때
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모두 재투표를 하죠. 이랬을 때 의석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라면은 어때요? 민주당이 당연히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럼 트럼프는 남은 2년이라는 임기 동안 자, 뭐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이미 트럼프는 지지율이 최저로 내려갔어요. 자, 그렇다는 건 빠르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자, 인플레이션 막아야죠. 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너무 길게 가져갈 수 없다라고 대부분 좀 판단하는 흐름이에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역시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자, 4월 말에 잡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4월 말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신고가 자, 22만 8,500원 여기를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미 숫자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근황을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코스피를 추종하는 거겠죠. 자, 3월달 둘째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이 좀 작용을 했는데 자, 어때요? 요 시점으로 해서 이 날짜가 3월 23일이네요. 정확하게 3월 23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선물이 자, 우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수를 상방으로 보고 있구나.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은 자, 우리나라 1등 종목, 2등 종목 하이닉스가 자, 실적이 잘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제는 전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지수,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좀 뚫으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실 거고 사실 지수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제가 많이 다뤄드렸어요. 지수라는 게요. 주식도 마찬가지요. 계속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파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RSI 지표만 보셔도 과열이 된 거예요. 자, 2달이라는 시간 올랐다라면은 이렇게 RSI 보조 지표가 과열된 걸로 표기가 되죠. 과열이 계속된 상태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늘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1월달, 2월달에 과열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던 건데 다만 그 조정의 빌미는 이제 전쟁이었다. 하지만 전쟁 역시도 이제는 끝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자, 이미 2달을 이제 꽉 채워서 쉰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과열 상태를 만들러 갈 수밖에 없다. 그쵸?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노이즈가 출현을 하죠. 자, 이때 뭐가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도 대주주 양독세 50억 가지고 좀 계속해서 감로운 을박이 있었죠. 자, 이때 뭐가 있었어요? 2달 동안 쉴 때 미국의 AI 거품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을 쉬는 동안에는 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이란 전쟁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거죠. 시장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지만 늘 이런 식의 조정은 나왔다. 하지만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도 상방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수급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자, 더 이상 엔비디아가 갑이 아니라 뭐가 갑이라 그랬죠?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갑이라는 표현을 좀 했거든요. 자, 이게 사실 돌이켜보면 현재 자, 반도체 현황을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기존에 자, 얘가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표현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기존의 GPU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자, 요리사라고 표현할게요. 굉장히 똑똑한 요리사. 근데 엔비디아가 만들었던 과거의 GPU는 똑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똑똑해지면서 더 이상 요리사가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HBM. 자, HBM은 뭘로 표현하면 좋으냐? 이미 손질이 완료된 식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GPU가 바로 꺼내다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GPU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바로 HBM. 근데 이 HBM에 수많은 데이터를 모두 저장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식자재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 삼성전자의 D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얘는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식재료가 모두 다 소진이 됐다? 그럼 여기서 꺼냈어야죠. 그래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식자재를 이제 D램에 저장해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도 결국엔 GPU에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GPU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는 학습을 넘어서서 추론을 한다 그러죠. 자, 이미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이 어디예요? 그쵸. 바로 SSD. 자, 지금 이제 SSD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는 소위 말해 마트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창고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수많은 데이터를 용량이 가장 큰 SSD에 저장을 해두고, 자, 필요에 따라서 HBM에서 꺼내 쓰거나 DRAM 혹은 SSD에서 꺼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미 GPU는요, 너무 똑똑해서 완벽한 요리사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지금 똑똑해져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GPU에 공급돼야 되는 데이터들이 빠르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GPU는 놀고 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AI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시간이 딜레이 되는 현상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현상이 바로 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줘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이미 GPU는 이미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 각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 ASIC 칩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글이 만든 이 TPU가 학습에는 부족할지언정 추론은 굉장히 뛰어나라고 하잖아요. 이 추론. 그래서 이 추론의 단계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GPU가 메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메인이에요? HBM. 그 다음에 DRAM. 그 다음에 SSD. 자, 전부 다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ASIC 칩에도요, 결국엔 HBM, DRAM, SSD 모두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글로벌 빅테크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GPU도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본인들이 만든 ASIC 칩을 개발하면서 여기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 와중에, 자, GPU도 그렇고 ASIC 칩도 그렇고 전부 다 HBM, DRAM이 SSD도 필요로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엔비디아가 갑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줄 서 있지 않아요. 여기 줄 서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릴게요. 장기 공급 계약.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시클리컬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클리컬이 사이클, 경기를 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만 이 사이클이 꺾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크릿컬 탈피라고 표현을 한 이 사이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장기 공급 효과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단위에 계약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는 있지만 안정된 매출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지금 SK증권에서는 뭐를 지금 제시했어요? 자, 목표 주가. 자, 삼성전자 40만원, SK하이닉스 200만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무조건 믿으세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 삼성전자 올해 26년 영업이익 대략 최대치를 한 350조 정도 보고 있죠. 자,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대략 한 1100조 정도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멀티플을 계산해 보면은 1100조를 자, 350조로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PER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기준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멀티플을 주는 게 많이 줘봐야 4에서 5예요. 자, 이 말은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상방으로 열려있는 게 대략 한 25% 정도 열려있는 거죠. 하지만, 자, 방금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산업으로 변경이 된다? 자, 그럼 이 멀티플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8까지 줄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3에서 8로 가게 되면 최소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2배는 볼 수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요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 2,000조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매출은 당연히 받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자, AI 투자 과도하지 않아. 젠슨하기 한 얘기죠. 자, 7년, 8년간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면, 물론 이것도 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연 계약에 납품 계약을 맺는다라면은, 삼성전자 충분히 40만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요거로 한번 놓고 볼게요.
결국에는 자, AI 반도체 산업이 왜 중요하냐? 자, 이들 때문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자, 전부 AI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투자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자, 없어져요.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 AI 놓치면 어차피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빚 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빚 내서 투자하는 와중에, 자, 삼성전자는 구경하면서, 자, 우리 거 만들어줄 테니까 줄 서서 사가세요 라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제 말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 자,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자, 이런 구간에서 보통 사고 싶어 하시죠? 근데 여기 아마 놓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싸게 사면 좋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왜? 왜 못하죠? 사람 심리가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더 내려가면 사야지 해도 결국 여기 와도 못 사요. 근데 신기한 건, 자, 이런 구간에서 많이 사시죠? 자,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고, 사람 심리를 역행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주식입니다. 자,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결국 올라간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그냥 계속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분할로 하시다 보면요, 자,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평단가가 다시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싸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자,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로서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자, 요겁니다. 자, 현재 HBM4에 대한 기술력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근데 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맞춰주지 않으면 결국 삼성전자가 HBM에서 매출을 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로서 HBM의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셔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죠? 자, 그쵸. HBM을 테스트해주는 후공정 장비를 우리가 한번 포트에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통 HBM은요, 이렇게 단을 쌓아가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완성품이 되고 나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요, 자, 불량품이 되면은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매번 단을 쌓을 때마다 테스트를 해서 미리 불량을 잡아낸다라면 어때요? 그쵸. 굉장히 수율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한 2단 쌓고 불량 나왔어요? 그럼 그 전에 폐기 처분할 수 있는데 12단까지 쌓고 폐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BM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께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결국 반도체 사이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 보통 소부장 장비 업체들은요, 삼성전자 100% 가는 동안 몇 프로 가요? 얘네는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200%에서 300% 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종목,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는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미 출발은 했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미 밑에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고, 자, 이 거래량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쵸, 이들이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HBM 역시도요, 이제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자, HBM4는 슬슬, 자, 출하가 되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의 루빈이 3분기에서 4분기에 이제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HBM4도 이제 곧 매출로서 잡힐 건데, 자, 여기서 매출을 또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테스트 장비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이미 납품을 시작을 했고, 하이닉스도 납품을 시작했어요. 이제 마이크론만 현재 콜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만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모든 HBM 3사에 이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자, 앞으로 당연히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 장비를 당연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요 라인, 대략 요 라인이 일단 한 100% 정도 되는 구간인데, 전 단기적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자, 역사적 신호가, 요 라인까지는 대략 한 300%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자, 삼성전자에 얻어갈 수 있는 수익 절반은 가져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전량 매도하시고 요거 잡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는 이유 다 아셨잖아요. 여전히 사이클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이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 자, 이제는 모든 HBM 3사의 납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비중에 포트에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꼭 담아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는 꼭 담아보셔라 말씀드리고, 자, 이제 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자, 매수가 어디서 매수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매수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제가 오늘 정말 피를 토해가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단기 박스 쳐서 뭐 여기서 아직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의미 있나요? 자, 트럼프 한마디에 그냥 내려가는 게 현재 삼성전자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전쟁에 대한 어쨌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자, 21 이평선까지 뭐 내려온다라거나 혹은 라운드피 의견은 18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걸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상방을 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이미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치로 증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준비를 하고 있죠. 하이닉스도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라고 해서 하이닉스 잘 나오는 거를 시기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둘 다 결국에는 업황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우리가 시기 질투를 할 게 아니라, 아, 업황이 좋구나, 그러면 삼성전자도 따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우리나라 1등, 2등 기업이 결국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더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이라도 분할로 매수를 하셔라. 자, 내려올 수 있어요. 제가 자, 어디가 저점입니다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방향성은 상방이 맞습니다. 왜? 사이클이 왔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제는 장기 계약으로 넘어간다면 이 사이클 산업도 아니에요.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으로 멀티플을 주게 된다면 삼성전자 40만원 절대로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쟁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자,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전쟁은 끝났고, 역사적으로도 결국 전쟁은 뭐였어요? 기회였습니다. 증시에서는 항상 기회였던 게 전쟁 노이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는 숫자로 증명해주는 삼성전자를 믿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말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 정말로 도움되신 분들은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창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 자, 신고가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간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국의 현재 시장. 자, 일단 나스닥 본장은 개장이 됐고요. 좀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정확하게 넥스레이드가 끝났던 시점이, 자, 5분 봉으로 볼게요. 자, 이때네요. 8시가 되자마자 나스닥 조정 나왔거든요. 근데 9시 기점으로 다시 올라갔고 본장이 개장되고 나서 한 번 더 올라는 좋네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이제 원유입니다, 원유. 자, 원유가 일단은 본장이 개장이 되고 이제 내려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가격이 100불 이외에 있어요. 자, 이 100불 이외에 있는 건 굉장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한 80불까지는 내려와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자, 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4월 말 중에는 끝날 거라는 이 믿음, 물론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빠르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자, 한 번 더 요청 드릴게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우리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